67세 김옥분 할머니에게는 4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5년 8월 15일 67세 마을 축제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 종섭. 그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금기가 된 그날의 기억. 하지만 10년 전 주워 키운 진돗개 백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기 낡은 창고 앞에서만 서면 미친 듯이 지저대는 백구. 그리고 40년 만에 열린 그 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멈춰있는 남편의 시계와 피로 얼룩진 셔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이장님 정말로 종섭이를 죽인 거예요? 그래, 내가 죽였어. 끝까지 보고 싶은 지금의 이야기를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벽 5시,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첫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분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죠.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옥분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자 마루 한편에서 자고 있던 하얀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겼어요. 백구야, 오늘도 우리 둘이서 아침 산책 나갈까? 백구는 옥분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옥분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이 바람은 40년 전에도 똑같이 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분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홀로 서 있었어요. 남편이 실종된 후 시댁 식구들과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가 생겼죠.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버려진 채로 떠돌던 백구를 주워 키운 후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백구는 옥분 곁을 따라 걸으며 가끔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마치 옥분을 지키겠다는 듯한 든든한 모습이었죠. 두 식구는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었어요. 집을 나서 바닷가를 따라 마을 어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어선의 엔진 소리까지. 옥분은 이 모든 소리들이 주는 평온함을 만끽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창고 앞에 다다르자 백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인데 오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왜 그래? 거긴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창고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옥분도 덩달아 그 방향을 바라봤죠. 녹슨 철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뒤덮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창고였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엔 이러지 않았는데. 옥분은 백구를 달래며 그곳을 지나치려 했지만 백구는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죠. 옥분의 마음 한편에도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옥분은 백구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창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40년 동안 그저 스쳐 지나치기만 했던 곳인데 왜 갑자기 백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니겠지? 옥분은 작은 텃밭에서 배추를 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구는 그 창고 앞에서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죠. 앞발로 철문을 긁으며 애처로운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할머니 무서워진다. 옥분은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백구는 마치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듯이 문틈 사이로 코를 들이밀며 킁킁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여서 옥분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옆집에 사는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옥분보다 5살 많은 72살로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옥분 씨, 아침부터 웬 소동이요? 박노인이 물었지만 옥분이 대답하기도 전에 백구의 울음소리에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창고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저 창고 말이오. 박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거긴 옛날에 내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가 못 나온 곳 아니냐? 순간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치 금기라도 된 듯 그날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죠. 박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때 축제 준비하느라 창고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잖아. 내 남편 종섭이가 마지막에 들어간 건 맞아.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옥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 종섭이 실종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85년 8월 15일, 광복절 축제 준비로 온 마을이 분주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창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거야. 밖에서는 열 수가 없었어. 박노인의 말에 옥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의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종섭이는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 경찰도 와서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잖아. 결국 실종신고만 내고 끝났고. 박노인은 말을 흐리며 창고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옥부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백구는 여전히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옥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백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동물들은 사람보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특히 개들은 냄새로 많은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백구가 감지하는 뭔가가 그 창고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지만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옥부는 그런 박노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 종섭이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라는 것, 그리고 백구의 이상한 행동까지. 혹시 정말 그 안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옥부는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백구의 짖음이 밤새도록 귀에 맴돌았고 옥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그 창고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어요. 옥분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옥분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용히 일어나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어요. 주머니를 열자 크고 작은 열쇠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종섭이 살아있을 때 집안 곳곳에 열쇠들을 모아둔 것이었죠. 이 중에 혹시 그 창고 열쇠도 있을까? 옥부는 하나하나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은 집 앞문이나 헛간 열쇠들이었지만 그 중에 유독 크고 오래된 열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백구는 벌써 옥분 곁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백구야, 우리 함께 가볼까? 내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그곳 말이야.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두꺼운 카디건을 걸치고 백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선 길이라 마을은 아직 조용했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 백구는 또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짖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문 앞에 앉아서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알아볼 때가 됐구나.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열쇠를 자물쇠에 넣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열쇠를 시도할 때였습니다. 이건 크고 낡은 열쇠가 자물쇠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옥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열쇠를 돌리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정말 열렸네. 옥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백구가 문 쪽으로 다가가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거운 철문을 밀어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공기 특유의 눅눅하고 탁한 냄새였어요. 옥부는 코를 막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고 곳곳에 낡은 상자들과 농기구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내부를 비추고 있었죠. 백구가 갑자기 창고 한쪽 구석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바닥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거기서 뭘 찾은 거야? 옥분도 백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유독 그 부분만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자 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옥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낀 작은 금속 물체였는데 닦아내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종섭이 시계잖아. 그것은 분명히 남편 종섭이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옥분이 선물로 사준 은시계였어요. 시계의 뒷면에는 종섭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뒤집어 보니 바늘이 멈춰 있었어요. 시각은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창에는 85년 8월 15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날은 종섭이가 사라진 그날이잖아. 옥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바로 그날, 그 시각에 시계가 멈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닥을 파헤치려고 했어요. 마치 시계 말고도 더 중요한 뭔가가 묻혀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죠. 백구야, 혹시 거기 다른 것도 있는 거야? 옥부는 무릎을 꿇고 백구가 관심을 보이는 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바닥의 흙이 다른 곳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누군가 파헤쳤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옥분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시계가 여기서 발견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혹시 이곳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옥부는 시계를 꽉 쥐고 백구가 계속 관심을 보이는 바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자 뭔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상하네. 여기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창고 한쪽에서 낡은 삽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얕게 파자 썩은 나무 판자 조각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덮어 숨긴 것 같았죠. 나무 판자를 들어올리자 그 밑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목재 상자였는데 겉면이 습기로 많이 상해 있었어요. 이게 뭘까?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옥부는 충격으로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남성의 셔츠 조각과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셔츠는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이건 종섭이 결혼 반지잖아. 옥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던 그 반지였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영원히 함께 옥분에게라고 적힌 글씨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창고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이 나직었어요.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자 얼굴이 드러났어요. 마을 이장인 최봉수였습니다. 70살의 최봉수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죠. 최 이장님, 어떻게 여기에?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봉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손에는 녹슨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만. 최봉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그의 등장과 함께 경계심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장님,
이게 도대체 뭔지 아세요? 왜 종섭이 물건들이 여기 묻혀 있는 거죠? 옥분이 상자를 들어보이며 물었지만 최봉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40년이나 지난 일을 왜 다시 파헤치려고 그러나? 잊어버리라고요? 이건 제 남편 물건이에요. 왜 여기 묻혀 있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옥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봉수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김옥분 씨,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그때 최봉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남편, 그날 혼자가 아니었어.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야. 옥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최봉수의 차가운 표정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자식이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려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봉수가 곡괭이를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옥분 앞을 가로막았어요. 옥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실종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살해당한 것이었다니. 그것도 마을 이장의 손에 의해서.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최봉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 최봉수가 창고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그럴 수 없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실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일이에요. 옥분이 소리치자 최봉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곡괭이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고 분위기는 점점 위험해져 갔어요. 바로 그때 백구가 최봉수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최봉수가 뒤로 물러서는 사이 옥부는 상자를 안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도망쳐. 백구야. 옥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뒤에서 최봉수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백구가 길을 막고 서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옥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백구도 헥헥거리며 옥분 곁에 앉았어요. 두 식구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다시 열어봤어요. 피 묻은 셔츠와 결혼 반지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증거였죠. 정말 종섭이가 죽었구나. 4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감,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분노가 슬픔보다 앞섰습니다. 최봉수가 남편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도대체 왜 종섭이를 죽였을까? 옥부는 상자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셔츠 주머니를 뒤지다가 작고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어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습기에 젖어 있어서 많이 흐려졌지만 사람 얼굴은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종섭이 있었고 그 옆에는 최봉수의 아내인 김영숙이 함께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종섭이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1985년 7월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종섭이가 사라지기 한 달 전이네. 옥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최봉수의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사진을 가슴팍에 감췄어요. 옥분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최봉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옥분은 문을 열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옥분아,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최봉수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옥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최봉수는 곡괭이를 내려놓고 손을 들어 보이며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아까는 너무 놀라서 그랬어. 최봉수가 사과하며 말했지만 옥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백구도 마찬가지로 최봉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정말로 종섭이를 죽인 거예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봉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죽였어.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종섭이와 내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 창고에서 둘이 만나는 걸 봤거든. 최봉수의 고백에 옥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따져 물으려고 갔는데 종섭이가 먼저 나를 밀치면서 도망가려고 했어. 그때 넘어지면서 머리를 창고 모서리에 부딪혔지. 최봉수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옥부는 사진을 꺼내 최봉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정말 종섭이가 영숙 씨와 사진을 본 최봉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사진을 어디서 찾았어? 상자 안에 있었어요. 종섭이 셔츠 주머니에서. 최봉수는 사진을 보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왜 그 자식을 용서할 수 없었는지 이제 알겠지? 나를 믿고 따르던 아내를 유혹했잖아. 하지만 옥분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왜 시체를 묻고 입을 다물고 산 걸까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사고였다면 누가 믿어주겠어? 바람난 아내의 남편이 상대방을 죽였다는데 사고라고 믿어줄 사람이 있겠나? 최봉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옥부는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봉수가 돌아간 후 옥부는 혼자 앉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요. 최봉수의 말이 진실이라면 왜 40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면 왜 이렇게 철저히 숨겼을까요? 뭔가 빠뜨린 게 있어. 분명히. 옥부는 일어나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종섭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죠. 1985년 즈음의 사진들을 찾아보니 그때의 종섭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바람을 피우는 남자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종섭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문득 최봉수의 아내 김영숙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옥부는 용기를 내어 최봉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함께 따라왔어요. 최봉수의 집은 마을 중심가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김영숙이 옥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숙은 7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옥분 씨, 어쩐 일로? 영숙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옥분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숙 씨,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본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어요? 창고에서요. 종섭이 물건들과 함께. 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옥분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 앉자 영숙은 찻잔을 내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옥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옥분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과를? 최봉수가 뭐라고 했나요? 종섭 씨와 저 사이에 뭔가 있었다고 했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예요.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종섭 씨는 제가 남편에게 맞고 있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도 그랬고요. 옥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봉수가 아내를 때리고 있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최 이장님이 영숙 씨를 때렸다고요? 네,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곤 했어요. 그걸 종섭 씨가 여러 번 말렸죠. 그날도 제가 창고에 숨어 있는 걸 종섭 씨가 발견한 거예요.
영숙은 소매를 걷어올려 팔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종섭 씨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최봉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정말 사고였던 건가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최봉수가 일부러 밀쳤어요. 종섭 씨가 제 편을 든다고 화를 내면서 옥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최봉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종섭 씨가 넘어진 후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는데 최봉수가 막았어요. 이미 죽었다면서 시체를 묻어버리자고 했죠. 그럼 영숙 씨도 함께?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거부하면 저도 죽일 것 같았거든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아온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특히 옥분 씨를 볼 때마다. 옥분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봉수는 남편을 죽이고도 모자라 4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최봉수가 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이미 40년이나 지났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봉수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누가 왔나? 최봉수는 옥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눈물 자국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듯 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최봉수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옥분 씨, 우리 집에서 나가요. 지금 당장. 최봉수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옥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덮어둘 수는 없어요. 최봉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무슨 진실? 내가 뭘 한다는 거야? 옥분은 일어서며 최봉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진실이요? 종섭이를 일부러 죽였다는 것, 영숙 씨를 40년 동안 협박해왔다는 것,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사고로 둔갑시켰다는 것 말이에요. 옥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최봉수는 영숙을 노려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여자가 또 헛소리가 아니에요. 영숙 씨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장님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도요. 최봉수는 옥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백구가 으르렁거리며 가로막았습니다. 긴장된 순간 영숙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 영숙의 외침에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40년 동안 눌려 살았던 영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어요. 옥분 씨, 경찰서에 가요. 제가 모든 걸 증언할게요. 영숙의 말에 최봉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아, 정신 차려. 40년이나 지난 일을 누가 믿겠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 수는 없어요.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건 그때부터 써온 일기예요. 매일매일 그날의 일을 기록했어요. 일기장을 받아든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85년 8월 15일 부분을 펼쳐보니 그날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최봉수가 술을 마시고 나를 때렸다. 종섭 씨가 창고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최봉수가 나타나 종섭 씨를 밀어버렸다. 종섭 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최봉수는 도와주지 않았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예요. 옥분이 일기장을 품에 안으려는 순간 최봉수가 달려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최봉수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막아섰어요. 으악, 이 개새끼가. 최봉수가 백구를 발로 차려 했지만 옥분이 재빨리 일기장을 챙기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영숙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영숙 씨, 정말 괜찮아요? 최 이장님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을 중심가에 있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40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해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옥분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 피 묻은 옷 사진, 그리고 영숙의 일기장까지. 이건 중대한 사안이네요. 즉시 상급 비관에 보고하겠습니다. 1시간 후 고흥경찰서에서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최봉수는 이미 도주를 시도했지만 마을 입구에서 체포되었어요. 최봉수 씨, 김종섭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찬 최봉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난 일을 왜 파헤치는 거야?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었고 영숙의 증언과 일기장, 그리고 물적 증거들이 모두 최봉수의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옥분과 영숙의 안내로 시체가 묻힌 곳을 찾아 발굴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입니다. 옥분이 가리킨 곳을 조심스럽게 파자 얕게 묻힌 유골이 나타났습니다. 4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종섭의 유골이었어요. 유골과 함께 종섭의 지갑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함께 옥분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종섭아, 미안해. 이제서야 찾았네. 옥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수사관은 유골과 함께 발견된 모든 증거품들을 수집했습니다. 피 묻은 셔츠, 결혼 반지, 그리고 멈춰있던 시계까지. 모든 것이 최봉수의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어요. 부검 결과 두개골의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숙 씨의 증언과 일치하는 소견이에요. 의학적 증거까지 확보되자 최봉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래, 내가 죽였어. 하지만 그 자식이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 했다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최봉수를 보며 옥부는 분노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사건이 전국 뉴스에 보도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살인사건, 걔가 찾아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뤘어요. 옥부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봉수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나이를 고려해 감형되었지만 40년 동안 숨겨온 살인 사실과 증거인멸, 그리고 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받은 것이었죠. 이제야 종섭이가 편히 쉴 수 있겠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옥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아 보였어요. 마을로 돌아온 옥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40년 동안 외면당했던 옥분에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사과했어요. 옥분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최봉수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서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옥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따로 있었어요. 종섭의 유골을 고향 산소에 제대로 안장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내 곁으로 돌아온 종섭이었죠.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종섭아, 이제 편히 쉬어. 할 일은 다 끝났어. 옥부는 새로 세운 비석 앞에서 백구와 함께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종섭의 묘하고 새겨져 있었어요. 영숙은 최봉수와 이혼 절차를 바랬습니다. 40년 동안의 공포에서 벗어난 영숙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아졌어요. 옥분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숙 씨가 용기 내서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최 이장님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옥분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종섭의 조카 민수였어요. 민수는 뉴스를 보고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고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괜찮다, 민수야.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민수는 종섭의 명예회복을 위해 마을에 작은 추모비를 세우고 싶다고 했어요. 옥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삼촌이 선량한 분이었다는 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추모비는 창고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창고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작은 화단과 함께 비석이 세워진 것이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약자를 도우려 하다 희생된 김종섭을 기리며. 비석 제막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섭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종섭이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죠.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막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구가 추모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앉아서 비석을 바라봤어요. 백구야, 내가 찾아준 거야. 종섭이 아저씨를. 백구는 옥분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옥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의문과 그리움, 그리고 분노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젊은 종섭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걱정해. 나는 괜찮아. 종섭아, 백구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그 녀석이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그곳에 묻혀 있을 뻔했어. 옥부는 꿈에서 깨어나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분과 백구는 다시 바닷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추모비 앞을 지날 때 백구는 잠시 멈춰 서서 비석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이야.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적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옥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있어도 결국은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말이에요.